최고위원들도 한 분 빼고 다 원외고 51% 정도로 선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현역들이 모인 의원 회의에는 못 들어오고 뭐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대표 장악력이 제대로 생기겠냐 이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우리 여야당에 보면은 그 지도부가 원외 일대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 손학규 대표가 원외에서 당대표를 했고 제가 원내대표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내가 지휘를 한다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또 당대표는 국회 의사당 안에만 못 들어가지 원내 의총이나 등에 와서 다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 그러니까 지도부의 지도력 혹은 뭐 대표성 이런 게 좀 의심받지 않겠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철수 대표 출마 명분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당대표 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도 안 대표의 명분도 그리고 안 대표의 대표성 지도력 이런 거 의심받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뭐 하락 국면은 아닌 것 같고 두서너 개의 여론조사 기관 발표에 의하면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안 대표의 당대표 선출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네.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태풍이 불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아동수당 인상, 노인수당 인상,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저임금을 상승했을 때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할 수 있는가 때의 노동계의 반발, 탈원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전기료, 전기 부족 등의 미래, 또 건보료 이런 것을 전부 보면은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이런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다 해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오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죠. 네. 정당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우리 야당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멍이 없죠. 구멍이. 그럼 어차피 내가 나가도 안철수 대표가 나와도 안 올라갈 거였으면 명분 자체도 그냥 명분일 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금을 쳐놓고 기다리면은 그렇죠. 항상 하시는 맞아오지 편이죠.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건보료는 이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에 제시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민주당은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미흡하거든요.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국민의당이 이렇게 준비하고 일할 수 있겠구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지지도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지지해 줄 건 지지해 주고 또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 야당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 지지율은 뭐 허공에 떠 있는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싸우지 않겠다는 게 모토였어요. 자신은 촛불 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안 나간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석 달 만에 못한 게 확인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누가 더 싸웠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는데 누가 앞장섰습니까? 이게 제 말은 안철수 대표의 워딩을 이제 옮긴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않겠다. 싸움만 하는 것이 국회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한 거지. 지금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국회 들어와서 얘기하자.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걸 박근혜 정권 때 한 겁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전향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똑 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박지원 대표님은 사안에 따라서 이건 잘했다고 그냥 앞뒤 없이 정확하게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건 문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건 없는데요. 잘했다고 하는 건 하죠. 또 그러고 꼭 잘했다고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 대표가 그렇게 리드하면서 삼라만상을 당 대표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당도 맡은 바에 따라서 이러한 말은 누가 하고 저러한 말은 원내대표가 하고 이렇게 정해져서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리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는데 주력하는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각을 세우는 건 지난 비대위 체제에서 충분히 했어요. 근데 그게 어필이 안 되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온 건데 그걸 또 반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겠는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해서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희 정권과 다릅니다. 다른 대통령과 다른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각을 세워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립각을 세우는데 주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금은 제재할 때다. 강력히 제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분업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재도 필요하지만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북 정책 말씀하시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화 상대도 아닌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는 건 구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긴급 성명을 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재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끈도 놓치지 않는 게 햇볕 정신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제재할 때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같은 맥락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저는 강력한 제재도 하면서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화할 시기 아니다. 제재할 때다. 대화할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했을 뿐이지 이 강경한 제재도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강력한 제재이지 전쟁을 하기 위한 제재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조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비판적인 거는 그냥 언론 인터뷰를 보면 사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대화 상대가 아닌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는 건 구걸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물론 그러면서는 대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처럼 이럴 때 강력한 제재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대화의 끈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햇볕 정신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말로 예. 가장 튼튼한 안보 속에서 한미 동맹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는 햇볕 정책 예. 안철수 대표도 지적하는 것은 예.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이 굳건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방사포다. 해가지고 불신을 가져왔어요. 결국 3일 만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발표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핵실험을 했건 미사일을 발사했건 우리 정부는 구조적으로 미국 정부와 함께 정보를 분석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왜 미국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방사파라고 하는가? 이게 3일간 계속되니까 과연 한미동맹이 굳건한가? 한미 간에 신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굳건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박지원 대표님은 이럴 때 하지만 동시에 대화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그게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인데 안철수 대표는 거꾸로 지금 대화는 구걸이다.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데 방점을 든단 말이죠. 방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예.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하면은 그거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지금은 북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경한 강경한 보복 조치나 대응을 생각할 때지 뭐 대화를 구걸하거나 뭐 북한하고 어쩌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좀 그 대북 메시지로 얘기하는 거지 그걸 대화를 무시하고 햇볕 정책을 버리고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 이 말이 이제 뭐 대화를 구걸이라고 표현하면 방점. 미국에서 미국 헤일리 주 유엔 대사도 구걸이라는 말 썼잖아요. 물론 썼죠. 그런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평화, 대화를 얘기하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그랬지만 이 대북 정책을 약간 수정해서 햇볕 정책 쪽이 아니라 중도 개혁 표방하면서 이 대북 정책에서 수정 노선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문제고 이번에도 이제 대북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워딩을 하는 걸 보면 그것은 저도 지적한 바예요. 안철수 대표에게 당대표를 나오지 말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자 했을 때 안철수 대표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랑 토론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햇볕 정책을 지키면서
햇볕 정책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보수적인 대북 정책이다. 보수가 뭡니까?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저에게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맡기면서도 미국 정부에 숨소리까지 알려줘라. 미국의 신뢰를 얻지 않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북한에서도 우리를 믿지 못하고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햇볕 정책을 지키는 것이 좋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킨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도 저하고 의견 조율을 했어요. 그리고 자, 그러한 것을 네.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자꾸 똑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연대 조건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햇볕 정책, 대북 정책의 수정인데 뭐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햇볕 정책의 근간을 둔 대북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걸 비판하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예. 확실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린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혹시 이 보수 대연합 혹은 뭐 중도 연대 이런 식의 얘기가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걸림돌로 햇빛 정책이 나오니까 이걸 좀 덜어내서 부담을 덜어내고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번의 후보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그제 예. 추미애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뭐 야유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잘한다. 추미애 대표 잘한다. 그러면 전쟁하잔 말이냐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대표님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의 계승자로서. 근데 그럼 누구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 의심한다기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 그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다 해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그러니까 예, 본인이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 정당은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우리 야당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멍이 없죠. 구멍이. 그럼 어차피 내가 나가도 안철수 대표가 나와도 안 올라갈 거였으면 명분 자체도 그냥 명분일 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금을 쳐놓고 기다리면은 그렇죠. 항상 하시는 맞아오지 편이죠.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최고위원들도 한 분 빼고 다 원내고 51% 정도로 선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현역들이 모인 의원 회의에는 못 들어오고 뭐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대표 장악력이 제대로 생기겠냐 이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우리 여야당에 보면은 그 지도부가 원외일 때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 손학규 대표가 원외에서 당대표를 했고 제가 원내대표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내가 지휘를 한다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또 당대표는 국회 의사당 안에만 못 들어가 인상했을 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건보려는 이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에 제시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민주당은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미흡하거든요.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국민의당이 이렇게 준비하고 일할 수 있겠구나. 또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지지도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지지해 줄 건 지지해 주고 또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 야당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 지지율은 허공에 떠 있는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태풍이 불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아동수당 인상, 노인수당 인상, 건보 적용 범위 확대.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저임금을 상승했을 때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할 수 있는가 때의 노동계의 반발, 탈원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전기료, 전기 부족 등의 미래, 또 건보료 이런 것을 전부 보면은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이런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 원내 의총이나 등에 와서 다 참여를 하고 발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 그러니까 지도부의 지도력 혹은 대표성 이런 게 좀 의심받지 않겠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철수 대표 출마 명분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당대표 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도 안 대표의 명분도 그리고 안 대표의 대표성 지도력 이런 거 의심받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하락 국면은 아닌 것 같고 두서너 개의 여론조사 기관 발표에 의하면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안 대표의 당대표 선출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